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 MBA의 김용갑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식당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요소를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매장에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까? 예,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바로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그니처 메뉴. 자, 누구나 뭐 내 매장에 시그니처 메뉴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매장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시그니처 메뉴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로 성공한 식당들의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가 도대체 뭐야? 시그니처 메뉴가 있으면 뭐가 좋은 건데, 그것이 왜 필요한 건데,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은 그럼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시그니처 메뉴의 개발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시그니처 메뉴가 되려면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시그니처 메뉴라면 반드시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 미국의 시그니처 메뉴로 성공한 사례, 그 다음에 일본에서 시그니처 메뉴로 성공한 사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그니처 메뉴로 성공한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시그니처 메뉴가 무엇인지 그 개념,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시그니처 메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이게 시그니처 메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점의 그 고유의 스타일, 그 다음에 이 시그니처 메뉴는 절대로 다른 음식점의 메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삼겹살이라고 하더라도 내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는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집의 삼겹살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우리가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는 반드시 그 음식점만의 고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전문성이 도드라져야 된다. 그러면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매장을 찾아오게 될 거고요. 또 그 메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추천하는 그런 대표 메뉴를 우리가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 메뉴는요, 브랜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메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단품 메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트, 조합 메뉴도 시그니처 메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하고 교토 컨셉 트립을 가셔서 가이세키 요리를 먹었던 분들, 또는 라멘 코스 요리를 경험했던 분들, 또는 고기 코스 요리를 경험했던 분들이 야, 이게 진짜 시그니처 메뉴이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어떻든 독특한 재료나 독특한 요리 기법을 사용하는 전문 요리, 독특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클래식 요리, 또는 전통과 현대적인 방식을 잘 결합한 퓨전 요리 등이 시그니처 메뉴로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자, 시그니처 메뉴가 그러면 왜 필요한 거죠? 그게 있으면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음식점이 유명해지고 소위 우리나라 말로 대박이 나는, 즉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식당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시그니처 메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음식점에 눈에 띄는 좀 도드라지는 이런 요리나 세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요리 기술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특별한 식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그니처 메뉴의 역할입니다. 자, 독특한 기억에 남는 시그니처 메뉴. 이렇게 되면, 이게 있으면 고객을 불러들이기가 쉽고요. 또 한 번 방문한 고객을 충성도 있는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음식점의 명성을 확립한다. 경쟁 업체와 차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곧
여러분의 매장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단초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시그니처 메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면 식도락가나 또는 소셜 미디어의 어떤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매장이. 그러면 바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매장이 유명해지잖아요. 유명해지면 신규 고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이렇게 한번 방문했던 고객들은 만족하니까 여러분의 매장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거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바이럴, 즉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래서 시그니처 메뉴가 있으면 여러분의 매장이 성공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시려면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어떤 연구 능력,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떤 창의성과 연구 능력과 계획 능력을 갖추신 분이 이와 같은 순서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그니처 메뉴는 반드시 목표 고객이 또렷해야 됩니다. 자, MZ세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건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40, 50대 여성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요. 40, 50대 남성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요. 20, 30대 남성을 타겟팅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상권에 여러분이 수요가 많은 목표 고객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선호도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 고객, 목표 고객을 찾아내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경쟁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상권에 정말 잘 나가는 점포들의 메뉴, 그들의 메뉴를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들의 메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여러분이 그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더욱더 가치가 있는 그런 메뉴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경쟁점 조사를 하지 않고 하면 완전히 여러분이 동떨어진 메뉴, 소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메뉴 또는 자칫 잘못하면 그 경쟁사와 비슷한 메뉴를 개발해서 그 메뉴로 경쟁을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쟁점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물론 혼자 하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직원들 또는 뭐 여러분의 지인들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과 함께 내가 이런 상권에서 이런 메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만의 특별한 시그니처 메뉴를 내가 개발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목표 고객을 설정했고 그 목표 고객들을 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목표 고객들이 주로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경쟁점들을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점포들 중에 장사가 잘 되는 점포들이 이런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들보다 더 뛰어난 가치 있는 메뉴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토론에 함께 좀 참여를 해주면 안 될까?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창의력과 요리의 어떤 전문적인 여러분들의 지식을 사용해서 또는 다른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후보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토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리에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 또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식재료 또는 조리 기술 또는 여러분이 취향이 또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그런 메뉴의 어떤 풍미 등을 고려해서 제철 식재료나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는 그런 시그니처 메뉴 개발을 위한 토론회, 브레인스토밍을 꼭
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끝나면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을 하시겠죠. 이건 이제 어제도 제가 우리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과정 21기 특강을 하면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을 계속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아주 전문적으로 성공한 브랜드들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수십, 수백 번이나 메뉴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브레인스토밍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꼭 거치는 게 또 뭐냐? 바로 맛 테스트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메뉴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그게 이제 소비자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지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전문가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맛 테스트를 하고 그 맛을 그들이 느낀 점을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죠. 예, 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특강을 하면서 그 실전 사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렇게 대상 고객,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나와 경쟁하는 점포들을 벤치마킹했던 정보들을 다 수집하죠. 그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고 뭐 외국도 가고 수많은 벤치마킹을 거치고 그들 간의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그걸로 개발한 메뉴들을 맛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시그니처 메뉴가 개발이 되면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자, 가격을 책정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식재료의 가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이 식재료 가격과 인건비를 합친 걸 우리가 프라임 코스트라고 합니다. 이 프라임 코스트를 기초로 해서 가격이 내가 충분히 이윤도 남기고 세금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그니처 메뉴의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고, 이것도 역시 고객들이 이 가격을 적정하다고 생각할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게 또 너무 싸서 오히려 고객들로부터 내 메뉴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또는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면 수요가 줄어드는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매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역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할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5번째 단계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뉴가 개발이 되고 가격이 책정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6번째,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겁니다. 시그니처 메뉴에 메뉴도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지만 스타일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메뉴의 이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도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시그니처 메뉴의 브랜딩, 그 다음에 이 브랜딩이 되면 이걸 소비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통합적인 마케팅을 할 것인가, 특히 이걸 온라인 마케팅에서 또는 이것이 소비자들을 통해서 바이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이 메뉴를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단계가 6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시겠죠. 이 시그니처 메뉴를 여러분이 판매하게 되면 모니터링,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소비자들이 더욱더 좋아하는 환호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더욱더 부각을 시키는, 그래서 그 메뉴를 한번 개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메뉴,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려면 신중한 계획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 메뉴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는 이런 시그니처 메뉴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계획입니다. 철저한 계획. 그리고 여기엔 반드시 남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여러분만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걸 끊임없이 한 번, 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연구, 개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목표 고객을
고려한다. 경쟁점 벤치마킹을 한다. 그리고 식재료와 가격, 그리고 브랜딩, 메뉴 브랜딩입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그니처 메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객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는 역량을 키우셔야 될 거라는 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이건 꼭 시그니처 메뉴만이 아닐 겁니다. 보조 메뉴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시그니처 메뉴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아셔야 시그니처 메뉴를 그런 속성을 가진 아이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시그니처 메뉴에는 다른 메뉴와는 차별화되고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고유성입니다. 고유성. 이 고유성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좀 독특하다, 특별하다, 유니크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고유해야 된다. 즉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다른 집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메뉴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건 바로 여러분의 요리, 능력, 스타일, 기술, 재료 등을 이용해서 다른 식당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고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품질입니다. 퀄리티. 시그니처 메뉴는 고품질이라고 소비자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고객들은요, 주문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 시그니처 메뉴가 와 이거 정말 특별하지 않냐? 여러분들은 이번에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마케팅 21기들 제가 제 13회 컨셉 트립 도쿄에 데리고 갔죠.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정말 최소한 20군데 내지 30군데 식당들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와 정말 힘들었다라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식당을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먹기만 했는데 모두가 와 교수님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렇게 뛰어난 훌륭한 메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즉 그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넘버원 훌륭합니다. 뛰어납니다. 야 저러니까 2시간 3시간씩 줄 서서 먹는 거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 메뉴가 고유성과 고품질을 이미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이 접근성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에겐 대중성 또는 선호도라는 용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메뉴를 가지고 고유하고 고품질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진짜 좋은 시그니처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특별해서 수요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적다 이러면 이 시그니처 메뉴가 성공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중성 있는 메뉴를 가지고 특별하게 고품질로 우리 점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메뉴로 만드는 게 진짜 선수가 되겠죠. 자, 시그니처 메뉴는요. 또 바로 어떤 속성을 갖춰야 되느냐? 시각적으로 매력 있어야 됩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푸드 스타일링이 즉 시각적으로 매력적이어야 된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 인스타그램업을 해야 된다. 즉 사람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메뉴로 만들어야 입소문도 나고 SNS에 공유도 되는 그래서 진정한 시그니처 메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가격입니다. 자, 이 가격이 또 너무 높거나 너무 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싸도 시그니처 메뉴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적당한 고가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나 어떤 차별성을 소비자가 인정할 만한 그런 매력을 느낄 만한 가격대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그니처 메뉴들은 대체적으로는 약간은 높은 가격을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 그 고가격이 고품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메뉴의 가격을 아까 제가 설정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섯 번째는요. 확장성입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확장이
가능해야 된다. 이 확장이 가능하다는 건 뭘까요? 예, 수요를 점점점 늘려갈 수 있어야 된다. 더 많은 고객들이 내 점포에 와서 계속해서 줄을 설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물론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우시려면 더욱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어쨌든 시그니처 메뉴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시그니처 메뉴가 가져야 될 속성을 6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 시그니처 메뉴는 첫 번째, 독특해야 된다. 두 번째, 고품질이어야 한다.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요.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즉 모든 소비자들이 다 먹고 싶은 메뉴일수록 더 좋은 시그니처 메뉴가 되겠죠. 이러한 속성을 고려해서 여러분의 음식점을 차별화시키고요. 고객들이 마구마구 몰려오는 이러한 시그니처 메뉴를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시그니처 메뉴로 성공한 사례들을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더욱더 저렇게 메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요건 이제 미국 사례부터 설명을 드리겠고요. 너무너무 유명한 매장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장들의 실제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또는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더 살펴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첫 번째 업체는요, 치즈 팩토리. 두 번째는 인앤아웃 버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쉐이크쉑.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PF창.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들인데 여러분은 이걸 실제 그 매장에 가서 현지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쉐이크쉑도 성공은 했지만 요즘은 좀 약간 시들한 것 같아요. PF창도 우리나라에 롯데 백화점에 생겼는데 아주 그렇게 롱런 아니죠. 아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치즈 팩토리의 그 치즈 케이크도 여러분들이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메뉴들이 여러분이 이거 정말 매력적이야 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그 레스토랑에 가서 그 본토에 가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점포들이, 이러한 브랜드들이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그러한 사례들인데요. 자, 그 사례들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치즈 팩토리는 정말 메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그니처 메뉴는 치즈 케이크이고요. 바로 이 치즈 케이크 팩토리라는 매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은요, 오리지널 또는 초콜릿과 같은 다양한 옵션 요소들과 30가지 이상의 치즈 케이크를 잘 결합해서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고품질의 독특한 치즈 케이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앤아웃 버거 같은 경우도요, 시그니처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더블 버거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요,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겠죠. 바로 인앤아웃 버거가 얼마나 유명한 버거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더블 버거는 왜 또 시그니처 메뉴로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쉐이크쉑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쉐이크 버거가 아주 유명하죠. 자, 이 또 소스가 또 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소스에 독특한 풍미를 더하는 비법들이 바로 쉐이크쉑 버거가 유명하게 된, 즉 그 시그니처 버거가 유명하게 된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F 창이라고 하는 중식 레스토랑인데요. 여기에는 몽골리안 비프가 아주 유명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생각보다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리고 이 시그니처 메뉴로 유명해진 레스토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본의 시그니처 메뉴로 성공한 사례들 4곳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치란 라멘, 그 다음에 스시 사이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베에 가시 혹시 스테이크 드셔보셨나요? 고베 비프 스테이크 이시다라고 하는 레스토랑, 또 교자의 왕국이라고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자 노 오쇼라고 하는 레스토랑도 이번에 교토에 가서도 여기 내가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뭐 워낙 대중적인 레스토랑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일본에서 시그니처 메뉴로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레스토랑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치라는 뭐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 돈코츠 라멘 정말 다양한 옵션으로 1인석에 앉아서 경험하는 이 돈코츠 라멘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오마카세 스시 코스로 유명한 스시 사이토의 시그니처 메뉴도 정말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고베 비프 스테이크 이시다에서 여러분은 혹시 스테이크 드셔보셨나요? 아마 그 스테이크를 드셔보시면 정말 폭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를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교자 노 오쇼라고 하는 교자의 왕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교자 전문점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집에도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껍질이 바삭한 그런 특징의 교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육즙이 가득 든 돼지고기와 야채로 속이 꽉 찬 이 시그니처 메뉴로 아주 일본에서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일본을 경험하게 되면 이거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요. 근데 사실 제가 교토에 갔을 때도 저희 호텔 앞에 이게 있었는데 매일매일 줄을 서 있어가지고 여기를 가보질 못했어요. 다음엔 저도 꼭 다시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자, 한국에는 어떤 시그니처 메뉴로 성공한 매장들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시그니처 메뉴라고 인식을 하는 건 제가 한국 사람 기준이라기보단 외국인 기준으로 한번 뽑아본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의 시그니처 메뉴로 성공한 레스토랑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걸 한번 조사해 본 건데요. 첫 번째로 당선이 된 업체가 칼국수로 유명한 명동 교자입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요, 이 집에 이 수제 국수, 칼국수가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서 유명한 외국인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시그니처 메뉴로 성공한 레스토랑이고요. 그 다음이 아주 재밌는 결과가 또 하나 나왔어요. 광장시장이 시장이 시그니처 메뉴로 외국인들에게요, 넘버 원 이 됐는데 이 시장에서 시그니처 메뉴는 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광장시장의 빈대떡, 그러니까 녹두와 고기와 야채로 만든,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빈대떡이 아니라 팬케이크죠. 이 팬케이크가 너무 맛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메뉴명으로는 얘가 빈대떡인데 외국인들은 코리안 팬케이크, 이게 어디가 광장시장 따봉 완전 최고다라고 뽑혔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요, 삼겹살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어떤 특정한 식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인들이 이 삼겹살을 먹는 것, 이 삼겹살 메뉴가 시그니처 메뉴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고기를 이렇게 즉석에서 직화로 구워 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오면 이 어디를 가나 그냥 매장 안에서 즉석에서 직화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경우, 외국엔 또 이게 삼겹살이라는 메뉴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메뉴인데요. 자, 이걸 직접 구워 먹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두툼한 삼겹살와 따봉이야, 너무 최고야 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뽑힌 집이 어디냐? 자하 손만두입니다. 자하 손만두에 이 김치가 들어간 김치 손만두에 외국인들이 또 넘버 원을 외치고 있다고 하고요. 바로 이게 자하 손만두가 유명하게 된 시그니처 메뉴로서의 역할을 해준 김치 손만두. 자, 어쨌든 우리나라를 경험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이런 메뉴들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고 이 한국의 음식점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시그니처 메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소비자들은요, 특별한 메뉴가 있는 식당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메뉴, 시그니처 메뉴, 그 대표 메뉴가 있는 그런 음식점들을 찾아서 검색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집 주변에 여러분 성공한 식당들은 대부분 그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그니처 메뉴는요, 점포의 철학과 점포의 컨셉, 또 브랜드 컨셉, 스토리와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뚱맞은 메뉴가 시그니처 메뉴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메뉴들은 바로 이 브랜드와 경영 철학과 그 점포만의 컨셉과 또는 특별한 스토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메뉴를 가지고 독특하고 차별적으로 개발한 다음에 이걸 인스타그래머블하게 스타일링, 멋지게 디자인을 한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음식의 디자인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각 나라마다 또는 각 나라의 그 각 상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반영해서 그 지역의 역사와 그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담아낼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성공한 시그니처 메뉴를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현지의 문화와 그 현지의 식재료를 기반으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으로 애용하는 메뉴들이 대부분 시그니처 메뉴로 성공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앞에도 보면 여러분, 미국은 미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고요. 일본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메뉴고요. 우리나라 메뉴도 시그니처 메뉴로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겁니다. 삼겹살도 그렇고요. 칼국수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빈대떡도 그렇고요.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우리들만의 식재료로 만든 그런 어떤 특별한 메뉴들을 볼 때 더 꽂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메뉴들이 시그니처 메뉴가 되는 거고, 그런 메뉴가 뭔가 너무 대중적이지만 특별하게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래서 광장시장 같은 데 가서 먹었던 빈대떡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시그니처 메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그니처 메뉴, 즉 성공하는 식당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무엇이다?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자기 매장에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잘 고민을 해서 여러분만의 대박을 내는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